올 수 있는 게 넷 중 하나입니다. 실제 신용장의 사용 방법이 오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사이트 페이먼트라고 오면은 이제 일람 지급, 디퍼드 페이먼트라고 오면은 연지급, 억셉턴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신용장, 전 세계적으로는 이용률이 매우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신용장을 안 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맨날 신용장만 씁니다. 신용장을 쓰는 데는 또 신용장만 쓰다 보니까 결제 받을 때마다 신용장, 서류, 은행 방문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를 받을 때 언제, 어떻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환원은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장을 수령하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첫 페이지의 중간쯤에 있는 41D 필드입니다. Avail with by라고 되어 있거나 Available with by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Available with와 Available by입니다. with 뒤에는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즉 내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은행이 기재되고, by 뒤에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즉 내가 어떻게 은행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래은행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이것은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Available with 뒤에 보시면 내가 실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은행이 적혀 있고요. 그곳에 적혀 있는 은행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신용장을 전달한 통지은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지은행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거래은행일 것이죠. 거래은행이 나한테 통지를 해줬고 신용장에 기재된, 즉 Available with 뒤에 기재된 은행은 대부분 통지은행이니까 거래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Available with 뒤에 기재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그 은행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거래은행일 것입니다. 아니, 특정 은행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Anybank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뭔 소린가요? Anybank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아무 은행, 진짜 아무 은행에나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요, 내가 저 은행에서 신용장을 통지, 즉 전달받긴 했는데 내가 실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은 이쪽이다. 하지만 애니뱅크라고 적혀 있으면 자기 주거래 은행의 신용장과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Available with 뒤에는 특정 은행이 기재되어 있거나, 즉 특정 은행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은행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애니뱅크라고 적혀 있을 때는 아무 은행, 실제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점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예시를 보시면 Available with ABC 뱅크 서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경기도거든요. 저희 회사가 부산이거든요. 반드시 그 지점에 제시를 해야 됩니까? 실무적으로 지점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완전 꿀팁이죠. 신용장이 명시된 은행에, 즉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돈을 잘 안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잘 안 줍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도상국 위주로 신용장을 사용하는데, 이 개발도상국 개설은행이요, 물론 모든 개설은행이 그런 건 아니지만 멀쩡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은행 입장에서도, 아니, 아무리 서류가 멀쩡해도 개설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안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즉 지정은행이 수익자한테 돈을 줄 수가 있겠느냐? 리스크 차원에서 개설은행에 돈을 줄 때까지 수익자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 이용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은행마다 그래도 신용장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신용장 인력도 줄어들었고 은행도 이제 온라인 뱅킹이나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행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은행에 신용장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부족하여서 돈을 먼저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은행이 그것을 개설은행으로 보내주고 개설은행이 심사한 후에 1차적으로 판단해서 돈을 주면은, 즉 지정은행한테 돈을 보내주면은 그것을 다시 수익자한테 돈을 주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네고시에이션, 매입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Available by Negotiation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매입 방식은 실질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환원음이 발행되는데 수익자가 환원음의 발행인이 되고 지정은행을 환원음의 수취인, 개설은행을 환원음의 지급인으로 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럼 지정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취인, 즉 개설은행한테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수익자한테 대금을 전달해 줍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결국 개설은행에 돈을 주면 지정은행이 수익자한테 돈 준다는 건 똑같은데 그럼 매입 방식은 결국 다른 방식과 차이가 없지 않나요? 자, 일단 일람 지급 방식과 매입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람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즉 신용장에서 환어음을 발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나 실제 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환어음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즉 신용장에서는요 거의 예외 없이 환어음을 발행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람 지급 방식은 거의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지만 매입 방식은 거의 환어음을 발행하는구나. 그럼 그것밖에 차이가 없나요? 그럼 일람 지급 방식에서도 환어음 발행하라고 하면 발행하면 되는데 뭐가 다른가요? 환어음이 발행됐을 때 지급인과 수취인이 다릅니다. 일람 지급 방식은 대부분 수익자가 수취인이 되고 지정은행이 지급인이 됩니다. 즉 지정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반면 매입 방식은 지정은행이 수취인이 되고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정인이 예를 들어 수익자한테 돈을 줬는데 개설은행한테 돌려받지 못했다. 그럼 수익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난번 혹시 먼저 돈 준 거 있는데 개설은행한테 상환받지 못했으니까 그 돈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리코스, 옛날 말로는 소구권, 요즘 말로는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입 방식은 뭡니까? 개설은행이 지급인이었기 때문에 지급인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환어음의 발행인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람 지급 방식의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이 지정은행이죠. 즉 지정은행이 지급인으로 먼저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 소구권 행사에 있어서는 약간 미묘합니다. 소구권, 즉 개설은행에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수익자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지정은행이 지급인이 아닐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수 방식과 연지급 방식은 항상 만기의 돈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예시를 보시면요, 만기가 90days after BL dat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선화증권의 날짜로부터 90일,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즉 선적일로부터 90일 후가 만기라고 했을 때, 자, 만기가 있다라는 건 개설 위례인 입장에서 서류를 먼저 받고 만기에 돈을 주면 된다는 것이지 수익자 입장에서까지 외상거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신용장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에 만기는 있는데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90days after BL 데이트라고 적혀 있고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경우 수익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제시한 후에 일치한다고 판단했을 때 90일을 기다렸다가 전액을 다 은행을 통해 받던가 아니면은 지정은행한테 잘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거 90일 후에 돈 받을 수 있는데 90일만큼 이자를 까고 돈을 먼저, 즉 이자를 공제해 받고 돈을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 외에 분명히 신용장에서는 90days after BL date 같이 만기가 적혀 있는데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만기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한테는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 또는 수익자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는 모두 은행이 부담한다, 관련 수수료는 모두 개설 위례인이 부담한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요, 개설 위례한테는 외상 거래가 되지만 수익자는 100%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자가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 것은 수익자가 그 기간에 대한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휘퍼스 유산스라고 표현을 하고, 개설 위례한테는 외상 거래이지만 수익자는 즉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이 모든 수수료를 관리한다라고 하여서 뱅커스 유산스라고 합니다. 즉 뱅커스 유산스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환어음의 만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환어음이 발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42D 필드, 즉 available with by 바로 아래 42C 필드와 42D 필드가 있습니다. 즉 draft at, 그 다음에 드로이란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필드가 있으면 환어음을 발행하라는 것이고 이 두 개의 필드가 없으면 환어음을 발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인수 방식에선 이 환원 관련된 필드가 반드시 있고요. 연지급 방식에서는 이 환원 관련된 필드가 반드시 없습니다. 매입 신용장은 거의 예외 없이 환원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환원 관련 필드가 대부분 존재하고요. 일람 지급 방식에서는 환원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환원 관련 필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 환원 관련 필드가 있을 경우는 드래프트 앳 뒤에 사이트라고 적혀있다. 일람불 방식이어서 만기가 없다라는 거고요. 날짜가 적혀있다. 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에서는 드래프트 앳 90 days after BL date라고 했기 때문에 90일이 만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트라고 적혀 있으면 만기가 없는 일람불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람 지급 방식에서 환원을 요구했으면 요 란에 사이트라고 적혀 있겠구나. 인수 방식은 100% 환원이 발행되면서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사이트라고 적힐 수가 없습니다. 특정 기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환원의 지급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 그 아래 바로 42D 필드죠. 드로잉 란에 적혀있는 당사자를 환원의 지급인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수 방식은 무조건 환원을 요구하니까 인수 방식에선 드로잉 란에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일람지급 방식에서 환원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매입 방식은 거의 환원의 발행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매입 방식은 드로잉 란에 지정은행이 들어갈 수 없이 무조건 개설은행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람 지급 방식에서 환원이 발행되면 지정은행이 지급인이 될 수가 있지만 매입 방식에서는 환원이 발행되면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되는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쭉 이제 표를 보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원의 발행 여부에 있어서 일람 지급 방식은 대부분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용장에서 발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발행하면 되고요. 연지급 방식은 항상 환원의 발행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인수 방식은 항상 환원의 발행을 요구할 것이고 매입 방식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환원의 발행을 요구합니다. 만기에 있어서 일람지급 방식은 사이트 방식이고요. 연지급 방식과 인수 방식은 기한부 방식입니다. 연지급 방식은 기한부 방식이긴 하지만 환원은 발행되지 않죠. 인수 방식은 100% 기한부 방식으로 환원이 발행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만기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매입 방식은요. 사이트라고 적혀 있으면 일람불 매입이 되고 특정 만기가 적혀 있으면 기한부 매입이 됩니다. 환원 발행시 지급인이라고 하면 일람 지급 방식은 지정은행이 환원의 지급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인수 방식 역시 지정은행이 환원의 지급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매입 방식은 개설은행이 환원의 지급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결국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이 세 개의 방식은 어느 정도 지정은행이 물론 개설은행을 통해 돈을 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자로서 돈을 준다라고 해서 일람 지급, 연지급, 인수 방식을 합쳐서 시험용이죠. 안어라고 표현을 하고 이는 공식 공문본에서 결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다음 중 신용장 방식에서 안어에 해당하는 것은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입니다. 매입은 왜 안어에 해당되지 않아요? 지정은행이 아무런 책임 없이 개설은행한테 서류를 보내서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원에 대해 돈을 받아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무에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지급인이건 뭐가 됐건 그냥 지정은행한테 서류를 제시하면은 개설은행한테 받아다 줄 것이니까요.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사이트이냐 유산스이냐. 유산스라고 했을 때 만기가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세 달이냐 1년이냐. 만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쉬퍼스 유산스냐. 즉 수익자가 가만히 대기 타고 있다가 돈을 받거나 수익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뱅커스 유산스냐. 즉 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는 바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무용이었죠. 다음에는요. 신용장 방식에서 환원의 작성 방법, 신용장 방식에서 운송서류, 특히 BL이나 에어웨이빌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